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농협 적폐가 청산되면 농가 소득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대명분을 잡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협이 적폐인 이유는 농민을 위한 기관이어야 되는데 임직원을 위한 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그런 이유를 든 내용이 첫 번째는 목적과 다른 조직 운영 방향이고, 목적과 다르다는 것은 조직 운영, 예를 들어서 직원들 봉급 내지는 자기비상들 급하지 농민 권익이나 소득은 뒷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조직 운영이 나름대로는 어떤 법률적인 극히 형식적으로 조합장들을 대변해서 이제 조항회가 운영되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이사와는 이사는 배제되고 농가, 그렇기 때문에 농가 이익과 배치되는 이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농민 이익과 배치되는 조직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조항의 활동 결과가 농민 이익이나 농민 소득을 위해서해야 되는데, 거꾸로 농민들로부터 쉽게 표현하면 농협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농민의 피를 빨아가지고 조항회를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해체가 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대한민국 농민 내지는 농업에 유익한 기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운동체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고 관치의 선봉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FTA가 되거나 WTA가 되거나 심지어 김영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건도 불보듯하고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전에 우리 어떤 농가가 올라와서 연설을 하는 걸 보니까 대한민국 농자 달고 농민가를 불러보지 못한 조직은 농협 조항에 밖에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농협의 독과점, 많은 사업들이 농협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젖어가지고 창의적 농업, 특히 FTA가 되고 모든 것이 신기술이라든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의 어떤 창의적, 진취적인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농협의 오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 곧 개방화 대응해서 농업에 미래는 뒷전이고 진취성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중앙에 2,400명이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농민들로부터 어떤 수수료 명목으로 붙여가지고 중간에 또 자회사라든지 기타 조합으로부터 수치해내는 이런 현상이 처해있고, 특히 여러 가지 안남무임직적인 형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파악된 것만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파렴치한 것이 회장의 이중 공급입니다. 농협조항 회장 공급에다가 농민신문사장에서 이거 공급만 해도 한 7억 2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월 다른 수당 포함해서 12억 정도를 받는, 그러니까 한 달에 10억 정도 받는다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많고 적고 간에 농민들 현실에 붙여서 너무 파렴치한 것이 아니냐.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절대 그 농협 회장이 장관 공급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조합장인 이사들이 술광이 월 400에다가 여기 특별 활동비를 200만 원 정도 더 준답니다. 이것 또한 어저께 국정감사에서 많은 논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농협조항의 어떤 생각들을 보면 도저히 대화가 상대가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회장 퇴임 후에 4년간 월 500만 원에다가 차량, 기사 제공해야겠다는 이런 것을 이사회에 의견을 받았어요. 어저께 국회에서 허식 그 부회장이 얘기를 답변을 하는 거 들어보면 이사회가 100% 가결이 되는데 왜 그렇게 100% 가결이 되고 이사들이 발언한 내용이 없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사전에 경영위원회라든지 기타 등등 조율을 해가 올리기 때문에 대부분 100% 관철된다. 그러면 경영위원회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사전 조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들어도 맞지 않는 월 400만 원, 월 500만 원에다 이런 걸 준다 그러는 것은 농협이 과연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기관이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이사회를 보면 거수기식 이사회인데 이것도 국회에서 논란이 됐고 보도도 많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자 회사까지 37개가 그래 있는데
이 안에서 불가피한 그 자회사도 있습니다만은 심지어 레피트카라든지 택배라든지 여행사라든지 뭐 기타 등등 농민의 이름을 걸고 자회사를 운영하고 그 자회사 임원진들 보면 전부 다 농협중앙회 출신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국회에서 또 지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농협 문제를 전국 한의협회가 농협 문제를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농협이 갖고 있는 사료공장, 그 다음에 도축장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한우를 70% 내지 100% 싣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나서게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보면 농민들 생각은 전혀 없어요. 농민들 생각하고 조합장 얘기도 뭐 조합장 얘기도 조합의 수익 이런 것만 생각했지 또 축산대표는 또 이런 생각 조합장들이 반대를 하니까 자기가 12월 달에 축산대표를 해야 되는데 조합장 농민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조합장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거는 분명히 농민을 위한 기관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통구매라는 명목으로 관계 수수료를 피하고 예를 든다면 우리 그 농가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농약방에 가서 뭐 4,000원에 살 수 있는 농약을 개통구매를 통해서 사면 6,000원을 받는답니다. 이런 엉터리 예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출하예약제라는 것도 이게 농협 사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음성공판자 같은 출하 자격을 안 줘요. 이거는 횡포죠. 그 다음에 부산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부산물이 분명히 농민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미 처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00원 이상 되도록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우지라는 품목을 들고 우지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기들은 상인한테 25,000원에 팔고 농가한테는 5,000원을 주든지 안 주든지 이런 관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 부분을 엄청나게 붙어가지고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소 한 마리당 20만원 내지 30만원 더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했는데 중앙회 공판장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회원조합 공판장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합사료 가격인데 예를 든다면 그 농협법에 의해서 생긴 한우협동조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한우협동조합이 보면 농협중앙회 사료보다 2,000원 정도 사요. 그래서 농협중앙회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품질이 틀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 사료를 먹이나 그 2,000원 산 그 한우조합 사료를 먹이나 투뿔 나오고 성적 좋기는 꼭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간접적으로 농협 사료가 비싸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안심축산이 있는데 이 안심축산이 100% 한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행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분명히 이력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력제에 의해서 잡은 소를 다시 DNA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1.4%가 수수료를 또 묻게 돼요. 저것도 결국 소비자 가격을 높이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지역에 우리 조합공동사업법 이런 데는 안심축산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로 일반 유통업체들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안심축산은 생산자한테도 덕이 안 되고 소비자한테도 덕이 안 되니까 없어져야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로 마트 같은 게 전국에 수없이 있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보다는 많은 부분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자기들 고임금으로 부담하기 힘듭니다. 한 40% 정도를 전부 다 위탁을 두고 있대요. 이런 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참 기가 막히는 일은 이걸 위탁을 하다 보니까 돈 버는 사람들을 넘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입 농축산물을 전부 다 사다 파는 거예요. 이 외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농협 문제만을 연구하는 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에 드러난 이런 사항들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017년도 농협중앙회 국정감사가 10월 20일 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 뒤에 우리 맨 뒷페이지에 저희들이 붙여놨습니다.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적폐청산 과제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사 요구를 쓰기 이전에 첫째 농협중앙회는 농민을 존중하고 농민을 중시하는 이런 풍토로 가야 된다. 본목적인 농민 권익 어쩌고 문화적으로 어쩌고 하지만은 이런 정신이 들어갈 때 그 법의 그 목적도 확실히 할 수 있고 특히 그렇게 되려면 농민이 우선의 풍력과 연합회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모든 학계라든지 농가라든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논의한 결과 품목별 연합회가 답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특히 문재인 정권이
농정 방향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일본 농협 같은 데 대부분 보면 지금 본 곳들이 많아야 한 7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가지고는 무엇을 해도 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축산하고 가까이 있는 그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설해가지고 한 40% 이상의 적대가 났다고 축산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알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고비용입니다. 그런 비용을 주고는 무엇을 해도 안 되게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특히 1차 산업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 낮은 것을 그 고비용들이 들어가서 할 때는 판판이 다 깨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먼저 고쳐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농협이 이런 관행을 고치려면 법을 고쳐야 될 것도 있고 회장이 마음만 먹으면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법 고칠 사항이지만 농협 협동조합 목적에 맞는 방향을 재설정해 이거를 고치자고 달라들면 이 적폐가 오래 가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 맡기고 예를 들어서 이 회장의 이중급여 폐지라든지 이사수당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 국회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겠는데도 불구하고 보도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기자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이런 관행이 농민을 위해 써야 될 돈을 조직의 어떤 적폐 방어에 홍보 광고 쓰는 이 자체는 엄청나게 잘못된 짓이다. 그 다음에 문어발식 자회라든지 그 다음에 농가 부담이 가중되는 각종 수수료 폐지, 도축장 부산물 이미 폐지한다는 특히 농민 편익 사업 예를 들어서 사료공장이라든지 육가공 공장이라든지 정액 생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투명하게 자기들이 옳다면 농민들을 참여시키고 그 운영을 투명하게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법을 고치지 않고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농민한테 어떤 개혁 이기가 있다 그러면 그 회장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먼저 선행하고 뒤에 법 고칠 사항 이런 것을 하자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한우를 취급하다 보니까 한우 분야 폐단은 지금 농협이 갖고 있는 사료공장의 사료의 70%를 우리 한우 농가가 먹이고 있습니다. 공판장은 거의 뭐 한 7, 80%가 한우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임금의 중앙위를 위해서 수수료를 못 낮춘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될 것이고 공익시설은 농민 수익이 되도록 이런 장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료를 5% 내려라 10% 내려라 하는 것도 되지만은 그 이전에 그런 분란이 없도록 농민 참여에 의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를 저희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